굉장히 높죠. 과천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과천이 그 정도야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얘뿐만 아니라 과천이 지금 천지개벽을 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인프라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생겨나는 것은 아니지만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개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새해가 밝았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오늘 1월 2일인데요. 좀 밤 늦은 시간인데 제가 지금 좀 오늘 야근하면서 업무를 보다가 과천 지역을 좀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 과천 지역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과천에 제가 뭐 좋아하는 지역이고 관심이 있어 하는 지역이라 최근에 뭐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었죠. 뭐 어느 지역이든 많이 상승했지만 특히 과천 같은 것들 여러분들 금액을 보시면 조금 놀라실 겁니다. 지금 새 아파트 입주한 게 이제 7단지 과천 센트럴 스위트가 이제 재작년이 되겠네요. 이제 18년이니까 1년 반 정도 전에 입주를 했는데 얘네가 지금 어느 정도의 가격을 형성시키고 있냐 하면은 30평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30평대 기준 해가지고 보통 16억 내지는 18억, 18억은 조금 오바도 아닙니다. 이게 실제 실거래가가 거의 한 16억,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천 정도까지도 거래가 됐었던 사례가 있거든요. 16억 4,500까지 거래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뭐 18억 부르는 것도 특별한 무리는 아니고 여하튼 16억, 저층은 16억, 고층은 18억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죠. 과천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과천이 그 정도야 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얘뿐만 아니라 이제 입주할 아파트들이 여럿 있죠. 푸르지오 서밋, 굉장히 좀 유명하셨던 아파트인데, 푸르지오 서밋, 뭐 위버필드, 그 다음에 센트럴 파크, 푸르지오 서밋, 그 다음 과천 자이, 조그만 거는 12단지 재건축한 이제 과천 센트럴빌까지. 얘기는 100세대짜리입니다. 100세대. 그야말로 정말 작은 아파트 단지인데, 얘가 지금 금액을, 뭐 혹가긴 합니다만, 얼른 부르자면 17억에서 18억을 부릅니다. 19억까지 있네요. 요 정도 금액대가 형성된 시장이 바로 과천 시장입니다. 그래서 뭐 16억, 17억 정도 한다 그러면 30평대 기준에서 평당 5천이 되는 거고요. 지금 호가상으로 뭐 19억, 20억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평당 6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금액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우리가 불과 지금 한 2년여 전, 18년도 초, 2018년도 초만 하더라도 서밋이라든가 이런 것들 뭐 분양가 날 때 3천이 넘네만 해갖고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었거든요. 그 분양가가 되겠냐만 했었던 게 불과 2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 3천이 아니라 4천을 넘어서 5천까지 지금 실거래 사례로 5천까지 갔다라는 거고 호가상으로 거의 6천을 찍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 과연 이게 정상적일까? 그 다음에 과천이 그 정도로 좋은가? 서울의 지역보다 더 나은 곳인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점이 합리적인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야 이게 이 정도 금액이야? 라고 생각을 계속 돌려봤어요 머릿속으로. 그래서 어쨌든 과천이라는 것은 경기도잖아요. 우리가 서울과 경기도를 비교했을 때 어쨌든 서울이 비교 우위가 된다라는 것은 확실한데 경기도가 서울의 웬만한 지역보다도 경기도 과천이 서울의 웬만한 지역보다도 앞선다라는 것을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럼 이게 거품일 것인가? 내지는 서울이 아직은 저평가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과천이 이렇게 가격이 상승했던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먼저 과천이라는 곳은 대단히 쾌적한 동네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경기도긴 하지만 사실상 서울 생활권이죠. 서울 생활권. 직선거리 따라서 그 강남하고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편인데 과천에서 어딥니까? 여기 그 강남역 여기네요. 강남역까지. 한번 거리를 재볼까요? 뭐 한번 재보죠. 직선거리긴 합니다만 강남역까지 8.4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어지간한 강북 쪽에 있는 것들보다 강남 접근성이 훨씬 더 좋은 거죠. 자가교통도 좋고 4호선 타고 가서 2호선이나 뭐 7호선이라든가 9호선 타고 가게 되면 강남에 어디든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가장 중요한 강남 접근성도 굉장히 뛰어난 곳이다. 무엇보다 보시게 되면은 이제 관악산을 비롯한 뭐 대공원 등 굉장히 천혜의 자연 환경을 끼고 있죠. 그래서 쾌적하면서도 서울의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도시가 과천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모든 걸 다 감안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급등을 할 수 있느냐. 말씀드렸다시피 2년 전에 3천이 고분양가가 얘기 나왔었는 것이 어떻게 갑자기 5천이 될 수 있는가라고 이제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원인은 제가 봤을 때는 과천이 일단, 방금 앞서 설명드렸던 서울 접근성, 강남 접근성이 좋다. 쾌적함을 갖고 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희소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접근성이 좋으면서 직주 근접성이 좋으면서 쾌적한 곳은 별로 없거든요. 서울은 사실은 편의성은 좋지만 쾌적함하고 좀 거리가 멀고 경기도 외곽은 쾌적하긴 합니다만 사실은 편의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인데 그 접점을 딱 찍은 곳이 바로 과천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무엇보다 가장 큰 원인은 과천이 지금 천지개벽을 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인프라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생겨나는 것은 아니지만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지금 굉장히 여러 개가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완성됐고요. 내년 3개월 뒤, 그 다음에 올해 말, 그 다음에 내년 말, 그 다음에 여기 3개월 뒤, 그 다음에 내년 1년 뒤. 그러니까 이런 아파트들이 지금 다 새 아파트로 변모를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에코팰리스라든가 휴르가 있었고 나머지 4, 5, 8, 9, 10 이런 것들도 이제 대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 많은 아파트들이 한꺼번에 재건축이 일어난 거죠. 그죠? 불과 몇 개월 차이로 계속 입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 동네에서, 그죠? 헌 동네에서 완벽하게 새 동네로 변모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그 변화, 지역 변화, 이게 있게 되면은 가격이 확 뜨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걸 우리가 뭐 주식 표현하기는 박스권 하잖아요. 박스권을 한 방에 벗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박스권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하나 개발돼서는 안 됩니다. 그럼 하나 개발되면 기존의 시세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조금 더 높은 이 정도가 되는 건데 이거는 완전 근본적으로 탈바꿈을 했거든요. 근본적으로 탈바꿈. 왜냐면 3천이 갑자기 5천이 되는 게 세상에 어딨습니까? 근데 그렇게 실제로 됐어요. 그 원인은 뭐냐?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입지도 있었지만 그건 2년 전에 갖고 있었잖아. 근데 2년 사이에 확 된 이유는 뭐냐면 그 사이에 뭐가 변했는지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획기적으로 동네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쪽에 가보게 되면 쾌적하고 좋다 하지만 다 낡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새 아파트들이 하나둘씩 들어서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 동네에 어떤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과천이 좋기는 한데 동네가 좀 낡았고 이런데 이렇게 비싸져도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다면 지금은 가보게 되면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서울로 따지게 되면 어디를 얘기하냐면 강동구 같은 곳입니다. 강동구가요. 우리 지도를 볼까요? 강동구 같은 곳이 사실은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 한 3년 전쯤 뭐 요럴 때 뭐 롯데캐슬이라나 프라이어 팰리스 같은 게 33평 아파트가 6억이 채 안 갔습니다. 그래서 뭐 5억 9천 뭐 5억 9천 5백 뭐 5억 그 정도로 이제 거래를 했던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얘네가 지금 10억은 넘었을 거예요. 10억이 넘었죠. 새 아파트가 지금 15억 정도 달라고 있으니까 실거래가로 한번 볼게요. 실거래가로 우리가 30평대 기준에 해서 본다 그러면 그러네요. 10억 8천 정도까지 거래가 됐었고, 이제 10억 7천, 요 정도 수준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형태다. 그러면 고덕 그라시움이라든가 뭐 아르테온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금 호가상으로 15억까지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뭐 실거래까지는 13억 5천 정도까지 거래가 된 상태인데, 얘네들도 불과 새 아파트가 10억 미만에 분양을 했었고, 이 기존의 구축 아파트, 구축도 아닙니다. 심하게 구축도 아니에요. 10년짜리, 10년째 아파트인데, 이런 것들 6억이 안 갔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6억이 지금 10억이 다 넘어가게 되고, 9억 몇천에 분양했었던 것들은 15억을 지금 가고 있다는 현상. 이게, 엄청나게 오른 거거든요. 불과 굉장히 짧은 사이에. 이게 두 가지 과천도 그렇고 얘네가 공통점이 뭐냐면은, 동네가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신도시처럼, 신도시는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로를 새로 깔고, 어떤 뭐, 그 인프라가 새로 구축된 거, 공공기관이 새로, 이건 아니지만, 아파트가 대규모로 변하면서 동네 자체가 싹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여기 가보게 되면 한적한 시골 마을 같았는데, 강동구가. 지금 가보게 되면 뭐 완전히 뭐 이렇게 으리으리한 어떤 도심의 분위기가 이제 완연히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약간 시골스러운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야, 이 동네가 무슨 10억이 넘어가면 거품 아니야? 9억, 이렇게 생각했었죠. 그죠? 새 아파트도 10억, 이거, 동네가 이런, 근데 이게 동네가 딱 보니까 바뀌었어. 완전히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제, 와, 이 정도는 15억 정도 돼도, 이 정도 동네면은 갈만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인식이. 그래서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그 동네를 보는 어떤 생각, 마인드가 싹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은 박스권을 벗어날 수가 있죠. 이게 그렇게 한 번에 안 바뀌었으면은
야, 강동구 고덕도 그 구석탱이 있는 것들 그거 10억이 넘었다며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 번에 바뀌고 지금 가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우와, 엄청나게 좋아졌다. 12억, 13억 다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현상들. 그게 지금 현재 과천이라든가 강동구처럼 대규모로, 대규모로 개발. 그 사실 신도시 같은 것도 허허벌판일 때는 정말, 야, 이게 뭐 되겠어? 그래갖고 3억에 분양해도 미분양 나던 것이 나중에 7억씩 가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도시 같은 경우는 허허벌판에 그냥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들어가면 거의 무패, 거의 뭐 90% 이상의 승률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형태의, 개발이 된 거죠, 사실상.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과천이 그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엄청나게 뜬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사실 경기도권 최강이에요. 그죠? 동판교의 판교역 부근에 있는 아파트와 거의 동급이죠. 오히려 과천이 조금 더 넘을 수도 있습니다. 과천이 아니네. 예. 자, 그래서 과천이 지금 그 정도 금액을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싼 지역이 됐는데, 지금 그 아래쪽에 보면은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있죠? 여기 분양이 가능한 조건이 되시는 분은 무조건 넘어오라는 거죠. 일단은. 예, 무조건 분양이 되면,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얘기하냐면 2,600 정도 얘기하거든요. S6폴럭 지금 그 대여건설 컨소시엄 같은 경우가 했던 것이 2,600 정도 분양가 책정을 했는데, 과천시 분양가 그 위원회에서 노했죠. 2,200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2,600이 아니라 2,200으로. 그 2,200이면은 도저히 투입 탓이 안 나온다. 뭐 내부 사정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로 못 하겠다. 그래갖고 다시 한번 재심사했는데 요것도 다시 또 부결났죠. 그래서 야 그딴 식으로 할 거면은 우리가 도대체 이거는 분양 못 하겠다. 우리는 그러면 다른 데 하는 것처럼 임대를 놨다가 나중에 니네 신경 안 쓰고 분양가 책정해서 하겠다. 이거를 이제 그런 스탠스까지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하튼 간에 그게 2,200이 되었건 2,600이 되었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5천이잖아, 이 동네가. 바로 윗동네 5천인데 얘네가 지금 2,500이든 2,200이든 2,600, 뭔 상관이야? 2,500이짜리 바로 위에가 형님이 5천인데 동생이 2,500밖에 안 해, 붙어 있는데. 똑같진 않겠지만 5천이면은 적어도 아무리 보수적으로 잡아도 70%는 되지 않겠니? 그러면 70%면 3,500을 갈 거 아니에요, 평당. 그죠? 평당 3,500 가는데 지금 2,500 분양하네, 2,200 2,200분양하네 이러고 있는 거야. 2,500도 좋고 2,600도 좋아. 분양만 좀 해줘. 그러면 당첨 받게 되면은 평당 1,000원 꿀꺽 하는 거잖아요. 평당 1,000이게 되면은 제가 볼 때 1,000에서 1,200 정도 수익 가져가게 되면은 한 3억에서 3억 5천 정도의 수익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지금 뭐 분상제가 없고 뭐 전매 제한이 없으면은 이거 분명히 당첨된 다음에 1층이나 2층 같은 것들 저층 됐어요 이러면서 피 한 3천 받고 5천 받고 파는 사람이 분명히 나와. 예, 그런 거 꿀꺽 잡으시면 여러분 정말 좋은데 뭐 안타깝게도 아시겠지만 무조건 전매 제한 기간이 있죠. 그래서 그건 안 되겠는데 이게 만약에 그 분양 조건이 그 청약 조건이 되시는 분들 이라면은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무조건적인 수익이죠. 무조건적인 수익. 지금 2,500도 비싸다고 막 쌩 난리거든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런데 2,500도 공공택지니까 비쌀 수 있지. 비싸다고 느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시세가 위에가 5천 됐잖아. 이 3천이면 2,500이 말도 안 되는 건데 5천 됐잖아. 근데 2,500이 좀 비싸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좋아, 좋아. 누군가 비싸고 누군가 싸게 느껴지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당첨됐으면은 엄청나게 큰 수익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고 얘 기준에서 지금 3억 정도 수익이 생기는 거고 이 위에 있는 애들이 지금 가만히 있겠느냐 더 올라가겠죠. 그러면 얘는 3억 플러스 알파가 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분양 일정 잘 살펴보고 조건 내시는 분은 훅 들어가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